공자는 이기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가장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60이 넘도록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기려고 살았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말다툼에서 이기고 의견 충돌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이고 지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왜 그렇게 이기려고 했을까요? 젊을 때 이기는 게 중요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였습니다. 동료가 제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논리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박했습니다. 데이터를 제시했고 논리를 펼쳤고 결국 제 의견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와의 관계는 어색해졌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은 저를 피했습니다.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개인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이겼지만 관계에서는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저는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내 말이 맞잖아.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틀렸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겼습니다. 배우자가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싸움을 끝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논쟁에서 이겼지만 배우자의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말로 이기고 논리로 이기고 감정으로 맞섰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친구와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논리를 펼쳤고 사실을 제시했고 친구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친구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결국 불편한 침묵 속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겼나요? 친구를 설득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정에는 금이 갔습니다. 자녀와도 그랬습니다. 아이가 진로를 선택할 때 저는 제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아빠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봤잖아. 저는 제 경험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는 결국 제 말을 따랐습니다. 저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아이는 그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원망했습니다. 아빠가 강요해서 이 길을 선택했어요. 저는 이겼지만 아이와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이기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쌓여갔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나면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색해졌고 분위기가 차가워졌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기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기고 나니 공허했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것은 승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저는 지쳐갔습니다.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싸워온 것은 대부분 불필요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갈등의 대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름의 문제였습니다. 생각이 달랐고 가치관이 달랐고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생각 가치관 방식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배우자와 돈 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저는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고 배우자는 필요한 것에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돌이켜보면 둘 다 옳았습니다. 그냥 관점이 달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 나중을 생각해야지. 배우자도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데 왜 못 사? 우리는 옳고 그름을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저는 엄격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배우자는 자율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철학이 달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해. 그리고 배우자의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다투며 관계를 소모했습니다. 가족, 부부, 친구 사이에서 반복된 다툼들을 돌아봅니다. 형제와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다퉜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형제는 저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을 다투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모두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방법만 달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서로 자기 방법이 옳다고 우겼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친구와 종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믿음이 옳다고 생각했고 친구는 자기 믿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 후로는 깊은 이야기 자체를 나누지 않게 됐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돌이켜보면 둘 다 자기 방식으로 진실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름을 인정했다면 우정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기려 했고 관계는 얕아졌습니다. 동료와 일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저는 계획적으로 하는 것을 선호했고 동료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일은 계획이 필요하고 어떤 일은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실수가 없어. 동료는 불편해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방식이 달랐다는 이유로 갈등했습니다. 굳이 맞설 필요가 없었다는 뒤늦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몇 년 전 오랜만에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전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왜 그렇게 싸웠을까? 지금 돌아보니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가는 길이 달랐을 뿐입니다. 제 길이 옳은 것도 아니었고 동료의 길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달랐을 뿐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인정했다면 어땠을까요? 자네 방식도 괜찮네. 한번 해보지 뭐. 그랬다면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기려 했습니다. 제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는 소모됐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대부분의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 젊었을 때 저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화의부동? 화합하되 똑같아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화합하려면 같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공자는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같아지라고 말하지 않은 공자의 철학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화의부동. 화합하되 똑같아지지 않는다. 이것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괜찮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동의불화. 똑같은데 화합하지 못한다. 이것은 겉으로만 같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편한 관계를 뜻합니다. 진심이 아닌 동의. 마음이 아닌 입으로만 하는 화합. 저는 평생 동의불화를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제 의견에 동의하기를 바랐습니다. 같아지기를 요구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인정해. 하지만 그렇게 얻은 동의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화의부동은 달랐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숙한 관계였습니다. 다름을 인정해도 관계는 유지된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며칠 전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손주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건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손주의 이야기가 끝나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할아버지 때랑은 많이 다르네. 손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반대할 거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름을 인정했습니다. 손주는 편안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반대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화의부동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배우자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다릅니다. 성격도, 취향도, 생활 방식도. 예전 같았으면 바꾸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 하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는 게 편하구나. 나는 이렇게 할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니까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서로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니까 에너지가 남았습니다. 그 에너지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친구들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치 성향이 다릅니다.
종교도 다릅니다. 인생관도 다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설득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좀 다르게 보지만. 그리고 웃으며 넘어갑니다. 다름이 우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함이 우정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공자의 지혜가 이제야 이해됩니다. 화이부동. 다르지만 함께. 이것이 인생 후반에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이기려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의견에 반대하면 예전 같았으면 맞섰을 것입니다. 논리로, 경험으로, 목소리로. 하지만 이제는 그냥 들어줍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제가 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의견이 무시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논쟁을 멈추고 생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웃과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동네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웃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방법도 괜찮겠네요. 한번 해보시죠. 이웃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와 논쟁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그 후 이웃과의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음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웃이 먼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가 양보하니까 상대방도 제 말에 귀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들과 의견이 다를 때 저는 더 이상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는 좀 다르게 보지만 형 뜻대로 하시죠. 형제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왜 안 싸우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긴장이 줄었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다들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게 되었을 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제 선택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저렇게 하지 않았는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설득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 방식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에 바빴습니다. 제 선택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명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인정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으로 살면 됐습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워진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이기려 할 때 관계는 팽팽했습니다. 서로 긴장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따졌습니다. 이긴 사람은 우쭐했고 진 사람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지 않으려 하니까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서로 편안해졌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없으니까 누구도 기분 나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육아 방식을 두고 자주 부딪혔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말했고 며느리는 요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 방식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저는 조언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방식을 지켜봤습니다. 다르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울 점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가끔 먼저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가까워진 것입니다. 60을 넘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기지 않아도 되는 나이라는 것을. 젊을 때는 이겨야 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았고 논쟁에서 이겨야 인정받았고 의견 충돌에서 이겨야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기는 것이 곧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다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저로 존재하면 됩니다. 이기지 않는다는 게 지는 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자와 패자,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기려고 했습니다. 지는 것은 굴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기지 않는 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겨루지 않는 것입니다. 승부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손주와 게임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져주는 거 아니야. 진짜로 해.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즐겼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이겼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제가 졌다고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주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이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에 남겨야 할 태도를 생각합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밝히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다름을 인정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방식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을 제 생각으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면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할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마지막까지 말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논쟁에서 최후의 한마디를 던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적당한 곳에서 멈추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걸음 물러남이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제 의견에 반대하면 한번 참아보려고 합니다. 맞서지 않고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도 있네요. 그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누군가 제 조언을 듣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려고 합니다. 설득하지 않고 존중하려고 합니다. 자네가 더 잘 알겠지. 그리고 믿어주려고 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면 인정하려고 합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갈등이 줄고 관계가 편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공자가 말한 화이부동. 다르지만 함께. 이것이 인생 후반에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녁 메뉴를 정하는데 의견이 갈렸습니다. 배우자는 한식을, 아들은 중식을, 며느리는 양식을 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들었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들 먹고 싶은 게 다르네. 그럼 다음에 각자 원하는 걸 한 번씩 먹기로 하자. 오늘은 며느리 의견대로 하면 어떨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의견은요? 나는 뭐든 좋아. 진심이었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먹든 상관없었습니다. 식사 중에 정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과 제 의견이 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논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들었습니다. 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구나. 나는 좀 다르게 보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사 후 배우자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걸으면서 배우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꼭 한마디씩 더 했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배우자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공자는 이기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가장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60이 넘어서야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을수록 인생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갈등이 줄고 관계가 편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화이부동. 다르지만 함께. 이것이 제가 인생 후반에 배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날들이 쌓이면 제 말년은 평온할 것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 저는 누구와도 겨루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잘 살았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기지 않으며 맞서지 않으며 다름을 인정하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